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2년 11월 11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는 대통령배 대상경주가 펼쳐지기 때문에 부산의 기술도 많이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자,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이제 대상경주도 끼어 있고, 또 편성 자체도 이제 월중경마이긴 한데 의외로 좀 어렵게 짜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일요경마 역시도 중배당의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즘 이제 강타의 성적은 특히 일요경마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부산교차도 거의 싹쓸이고요. 예, 지난주 교차는 이제 부산교차 오후경주였죠. 메인 UCC 승부처를 단통으로 또 마치면서 이겼고요. 또 이 첫 번째 승부처인 또 3경주에서 13.5배 단통 마쳤고요. 또 두 번째 고배당 승부처인 게리마트의 노던스카이 29.8배를 또 단통으로 맞춰드렸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일요경마 8개를 맞추면서 상황을 냈습니다. 물론 후반부 경주는 너도 못 맞춰 나도 못 맞춰로 갔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이미 우리는 속주머니 넣으라고 해가지고 배팅 자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 일요경마 대승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일요경마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일요경마도 멋진 대승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요경마 여러분과 강타는 한 배를 탔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멋지게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1경주입니다. 일단 1호제 1경주, 토요제 1경주도 어렵지만 1호제 1경주도 은근히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인데 7번 타이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봤을 때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서 일단 7번 타이탄은 편한 선행입니다. 편한 선행. 그러니까 선행을 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7번 타이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다. 물론 1번 대산보배가 있어요. 1번 대산보배가 있기 때문에 편한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 편성에선 충분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자, 1번 대산보배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해서 자, 선입전개를 하는 가운데 끈끈하게 종반 탄력의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공백을 갖고 출전한 가운데 보여준 이 근성은 괜찮았던 마필이에요. 이제는 정상적인 주기입니다. 정상적인 주기에 정상적인 훈련을 받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1번 대산보배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1번 대산보배는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7번 타이탄이죠. 당연히 7번 타이탄을 가져가야 되는 마필인데 일단 이번 편성에서 선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선행은 얘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번 대산보배는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고 7번 타이탄도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얘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7번 타이탄도 이 편성에서는 1200과 1300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경쟁력 있는 말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입상권 진입은 가능한 전력이라고 봐줄 수가 있는 마필. 자, 그렇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이변이 가능한 마필을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어느 마필이 날까요? 일단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 날 것 같은데 그런 마필들 중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별로 안 보여요. 2번 맹호출님은 선행력이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나마도 이 편성에서 이변이 가능한 삼복승 정도? 예, 룩시가이 정도. 요 마필을 좀 요주의 마필로 보고 싶어요. 요주의. 왜?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으니까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취입력의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순발력을 끈끈하게 가져가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나마도 가능성이 있다. 1경주는 7번, 1번이 단톡입니다. 여기에 3번만 가져가는 7번, 3번 정도만 가져가는 경주. 1경주는 단통으로 공략을 하셔도 될 것 같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로사 정도 살필 겸 7번, 1번 단통을 놓고 커피 한 잔을 즐기는 그런 1경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 2경주.
이거는 오늘 1호 경마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다. 자, 1호 이경주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에서는 한 4두 정도가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복병마 1두가 있어요. 복병마 1두가 있는데, 이 마필이 복병마 1두라는 이 마필이 이번 경주 때 승부 의지나 경주력, 능력상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면 이 마필이 입상을 하면은, 이 복병마 1두가 입상을 하면 중배당 단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호 경마는 요 10두의 경주이지만 1호 2경주에서 강타는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삼아서 한번 멋지게 붙어보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호 2경주에서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해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3경주인데요. 일단 1호제 3경주는 신마들만으로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경주에서는 사실상 이 경주는 한번 제대로 승부 안 하고요. 한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마가 끼어있기 때문에 분석 자체가 정확하게 안 되고요. 부산제 1경주도 또 신마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편성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은 이제 1호제 4경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4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실질적으로 외관상의 강자 3두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3두의 강편성이다.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입상 가능마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2번 파랑주의보, 얘가 센 말이고요. 그 다음에 7번 빛의 강자, 빛의 왕자, 그 다음에 10번 벽두입니다. 이 세 3강이에요. 3강 체제이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 중에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세 마리만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도 충분히 적중이 될 수 있는 1호제 4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2번 파랑주의보입니다. 2번 파랑주의보는 선행력은 우수한데 반해 추임력이 조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데, 1, 2전 때의 모습을 봤을 때는 경주력의 순차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에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은 7번 빛의 왕자인데, 데뷔전 때 양호한 선행력과 더불어 선행력의 양호한 모습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7번 빛의 왕자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고, 자, 10번 벽두입니다. 10번 벽두 역시도 지난번 경주 때 초반에 발주가 안 좋았어요. 발주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미 주행을 하고 계속적으로 밀려나가면서 종반 탄력을 끌어냈지만 역부족을 보이면서 4착을 차지했는데, 실질적으로 벽두라는 마필도 잠재력은 굉장히 우수하고 이 편성에서는 기수가 교체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 이 편성에서 누구를 세게 볼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2번, 7번이 좀 세 보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을 놓고 2번, 7번 여기까지는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마필은 안 된다. 이 3두의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자, 1호제 4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큰 의미가 없는 경주죠. 인기만 3강으로 끝나는 경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차 2경주. 일단 이 편성은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실질적으로 선행은 8번 하이퍼소닉이 선행을 갑니다. 하이퍼소닉. 얘가 단독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1번 소울트레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8번 하이퍼소닉이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5번 금포스타도 있네요. 5번 금포스타. 근데 얘는 이제 지구력이 워낙에 이제 부족하니까 선행을 가도 안 되고, 그
그나마 하이퍼소닉과 될 수 있는 놈이 1번 소울트레인인데 이런 마필들이 이제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울트레인입니다. 실질적인 능력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종반 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행을 나섰을 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으로는 2%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주기엔 어렵고 한 세모 그러니까 뭐 받치는 정도 고지 이상은 어려워요. 2번 전략적 성공입니다. 전략적 성공. 이 마필은 이미 데뷔전 시 선취인전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440kg대. 그러니까 이 주행검사 자체가 420kg대를 받았고 지난번 데뷔전이 440kg대를 받았는데 마필 자체의 능력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략적 성공 역시도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장으로 벌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팅골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8번이 하이퍼소닉인데 이 8번 하이퍼소닉이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금포스타가 선행을 가고요. 8번 하이퍼소닉이 선입을 쓸 가능성이 있는데 지구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선행을 가야만 되는데 이번에도 금포스타 때문에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고도 보여준 능력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단독 선행은 어렵지만 그래도 선입을 서도 데뷔전 때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8번 하이퍼소닉도 일단은 배팅권에 난착을 시킨다. 자, 여기 9번 비황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 마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지난번 경기 때 걸음에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 경주에서도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잠재력을 어느 정도 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째 걸음의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9번 비황이라는 마필도 이 편성에서는 어느 정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마필이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고만고만하다는 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2번 전략적 성공의 9번 비왕. 그 다음에 여기에 8 놓고 2번, 9번. 요 정도. 아니면 이 비왕이란 마필을 아예 축으로 놓고 9번, 2번 단통에 그 8 놓고 2구.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마리의 전력이 그래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부산제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부산제 2경주까지 끝났고요. 다음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는 토요제 5경주로 갑니다. 토요제 5경주. 이번 토요제 5경주 자체도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봤을 때 신마들이 포즈를 하고 있는 성장마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요제 5경주네요. 일요제 5경주. 일단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한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마들의 전력은 그다지 세다고 보고 싶진 않고 1번 아르고민입니다. 일단 패턴 자체가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급상승된 전력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마필은 축마나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1번 아르고민.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우수하지만 받치는 정도의 능력으로만 읽어주고 싶은 마필. 자, 4번 럭키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세용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지난번 데뷔전 때의 능력을 베스트로 봐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재력 측면에서 그나마도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4번 럭키쉐리는 잠재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자. 그러니까 4번 럭키쉐리도 필히 배팅골에 난착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 5번 장수파티는 지난번에 경주력을 끌어냈지만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보여줬고요. 자, 8번 에코크라토스. 이 마필도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마필도 지난번 경주 때 데뷔전 때는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보여주다가 지난번 경주 때 종반 취임력의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데뷔전과 이전 때 뭔가 성장마 단계에서 보여줘야지 취임력을 보여주든지 선행력을 보여주든지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8번 에코크라토스 같은 경우에 취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시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성에서는 사실상 이 5번 장수 파티도 좀 팔릴 것 같은데 이 마필은 조금은 아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약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질적으로는 8번, 4번 단통에 1 놓고 4, 8 정도를 받치는 그런 형국으로 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1호제 5경주를 이렇게 3두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중반부가 됐고요. 다음은 이제 부산 제3경주. 조금 이제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산 제3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상의 입상 가능만의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1번 폭시레드헤어. 이 마필 세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이렇게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4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행력은 일정합니다. 아직까지 선행력에서 보여준 건 미비한데 추임력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안말임에도 불구하고 선행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종반 탄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은 이 마필은 지금의 성장보다도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경주력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 안말의 특성이라는 게 뭐야? 대부분의 이 정도의 추임력을 보여줬다면 선행력은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마필은 자유자재로 기술의 부조에도 따르고 어떻게 마필 자체가 이렇게 길이 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는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폭실레드헤어는 이번 편성에서도 배팅권의 거의 충마감으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다. 1번 폭실레드헤어는 충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후착을 누구로 볼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요. 자, 마필이 다들 고만고만한데 어느 마필이 세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자, 6번 영웅대로입니다. 아마도 당일날 1번, 6번이 저배당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6번 영웅대로 지난번 경주 때 선입전개를 펼치는 가운데 종반 탄력의 우수함을 가시하며 1300경주에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그간 3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능력이 거의 상당합니다.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 6번 영웅대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나마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서 2두 정도를 더 주목해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9번 무적에 있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마필 능력 자체가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고 지난번의 걸음의 변화는 선행력의 향상에 의해서 끌어낸 걸음의 변화고 이번 경주에도 추임력의 향상을 또 보여주면서 한 번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음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번 무적에 있어는 받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서 12번 스페니시 프린스라는 마필입니다. 스페니시 프린스. 이 마필도 나름대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마방에서 이제 어떤 승부를 해주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스페니시 프린스도 지난번에 이제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어느 정도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9번 무적에 있어와 마찬가지로 추임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왜 1번, 6번만 단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두 마리를 더 얘기를 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얘는 지난번 경주 때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 하강 가능성, 경주력의 조정 하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여지를 갖고 있는 거야. 물론 정석대로 때문에 1번, 6번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얘가 부러질 수도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1 놓고 9번 11하나를 꼭 받치셔야 된다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1은 안 빠지니까 1은 무조건 오니까 이 6이 부러질 수 있는 그런 방어 막고는 가져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통은 위험한 경주다.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번마가 단통을 때려야 되지만 불안한 여지는 갖고 있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6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일요 두 번째 중배당 승부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편성 자체는 이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너미드마 이런 마필들이 좀 팔리는 경주잖아요. 뭐 너미드마, S보이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 경주인데, 이런 마필들이 대부분 출전마가 기복형 마필들, 기복마가 주류를 이루는 출전마 중에 기복마가 주류를 이루는 편성인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중배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죠. 그러면 이런 경주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걸음의 변화를 이번 경주에 보여줄 수 있는 보병마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병마를 찾아라. 그러면 이 마필이 입상을 하게 되면 거의 맞춰요. 이 보병마가 뭐야? 이 편성에서는 축마야. 왜? 어느 마필이든 강축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편성은 축마감을 노릴 때는 복병마를 축으로 놓고 아예를 때려주셔야 돼. 그러니까 복병마를 축으로 세웠으면 뭐야? 복병이 축이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받칠 수 있는 말은 능력말을 받치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럼 얘만 들어오면 무조건 맞히는 경주니까 그런 원리로 풀어갈 수 있는 일요제 6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타의 두 번째 중배당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요제 6경주.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4경주가 오늘 경주 중에서는 부산경마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쪽에 속하는 경주예요. 자, 부산교차 4경주. 이번 경주가 오늘 부산경마의 부산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편성편을 보시더라도 은근히 어렵잖아요. 은근히 어렵기 때문에 이 편성 자체는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올 수가 있죠. 왜 그러냐? 일단 능력차가 굉장히 미세합니다. 굉장히 능력차가 미세해요. 유성시나 행복둥이 뭐 이런 마필들, 알파 캡틴 뭐 한바다 이런 마필들이 다 비슷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푸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부산교차 4경주에서는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근간의 행보를 똑바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복병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걸음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옥석만 제대로 가려면 이 팔리는 배당 자체도 저배당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2.1배 이런 경주가 아니고, 뭐 저배당 자체가 3.3배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뭐 8배, 7배, 그 다음에 뭐 10몇 배 이렇게 팔리는 배당 형성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산교차 4경주는 이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로 해서 조금 어려운 경주거든요. 이런 경주를 한번 강타가 왜 부산경마에 강한지 한번 제대로 한번 입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주 한번 멋지게 맞히면 그냥 상황이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산교차 4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승부를 해서 한번 강타가 여기서 한번 승기의 물꼬를 한번 터보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7경주가 되겠습니다. 일요제 7경주. 자, 일단 일요제 7경주입니다.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번 경주도. 일요제 7경주.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에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4번 북두신권이라 마필이 선행을 갑니다. 선행을 가는데 이 선행마도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선행마가 아니라 밋밋한 선행마입니다. 밋밋한 선행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번 북두신권이 끝까지 버팅긴다는 그림을 그려주기에도 힘든 편성이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 한도 입상 가능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번 산호세라는 마필입니다. 3번 산호세. 편성 자체가 워낙에 허접하다 보니까 근간 5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복이 적다는 점에서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3번 산호세는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되는 마필이고, 자, 이 4번 북두신권도 일단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지만
종반 탄력이 나서나고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끌어낸 능력 자체가 깐들깐들한 능력이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주기는 어렵다. 자, 5번 연주대군입니다. 실질적으로 취임력의 상승 가능성을 갖고 있고 기존에 어떤 나름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5번 연주대군도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되는 마필이에요. 왜? 선두권이 약하고 취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는 꼭 봐줘야 되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게 관건인데 7번 아라디일도 지난번에 경주로 끌어내었던 마필이고요. 자, 이게 8번 최종병기라는 마필입니다. 최종병기. 언뜻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마필인데 제가 보는 경주에선 취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이 편성은요. 무조건 선두권이 약하기 때문에 이 취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취임력의 상승 가능성을 갖고 있는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도 위주로 가져가야 돼. 왜? 선두권이 약하니까요. 약하니까 당연히 느린 편성이고 그러다 보면 취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이 직선상에서의 뒷심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취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게 8번 최종병기도 되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 이제 9번 엉클 브라운이라는 마필인데 이게 미세한 우위지만 얘를 충만으로 가져가고 싶네요.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또 선행력도 비교적 양호하고 또 이 근간의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안정으로 따지면 3번, 8번이 안정된 느낌이고 여기에 이변을 가능하다면 5번, 8번이 3번, 9번이 안정적인 능력이고 5번, 8번이 취임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적정 편성을 마필들이려면 이 편성은 9번, 3번으로 단통으로 때리는 게 원칙이고요. 9번을 놓고서 5번, 8번을 가져가는 게 양호한 배팅 전략이 아니냐. 1호 7경주입니다.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신경을 써볼 수 있는 1호 7경주 중배당이 가능한 경주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만을 이럴 때는 기가 막히게 선정을 해야만 그나마도 메리트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5경주. 이 경주는 선행마의 천국이야. 야, 선행마가 드글드글합니다. 뭐 선행마들이 도대체 몇 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선행마들이 많은 국산 1군의 1200경주입니다. 당연히 터지겠죠. 남도제압은 안 되는 마필이고요. 2번 사마슈도 어렵습니다. 3번 썬더크랩. 이 편성에서 만약에 배당이 나오면은 이놈이에요. 이놈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서인석 기수가 말을 못하는 건 사실이고 또 마방에서의 한상만 마방에서의 서인석 기수의 승부 의지도 그렇게 세게 읽어주기는 어렵지만 만에 하나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하는 이런 편성에서 종반 뒷심을 기대한다면 3번 썬더클랩인데 그럼 얘가 올라오려면 뭐 해야 돼? 기본적으로 부족했던 선행력의 향상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런 터트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3번 썬더크랩이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도 전 가져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이다. 3번 썬더크랩 배당마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번 슈퍼 초콜릿. 이 능력은 좀 2%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박성광이나 문중원이가 근간에 기승을 했어도 그렇게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고 5번 알파 명장. 저는요 이 마필이 충만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지, 또 직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경주력 상승 가능성 넘지. 그러니까 입상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5번 알파 명장은 또 여기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 가장 우수하지. 그러니까 5번 알파 명장은 배팅의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 명불허전이란 마필도 사실상 뭐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이 편성에서는 6번 명불허전입니다.
일단 요 마필도 기복이 좀 심한 건 있는데 근간 두 번의 경주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근간 두 번의 경주력이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편성에선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6번 명불허전도 배팅권에 가져가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6번 명불허전도 일단은 배팅권에 가져가 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9번 동투자가 있는데 얘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경주 때 3차 걸으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으니까 이 편성에서 뭐 요주의 마필 정도로 봐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5는 대가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6번 명불허전이 그나마 나 보이니까 5번, 6번 쪽으로 때리고요. 여기서 5 놓고 3구 정도만 받치는 경주. 그러니까 이번 부산교차 5경주도 이 알파 명정이 팔리겠지만 축으로 팔리겠지. 배당판에서도요. 그래서 축마를 인정을 합니다. 능력이 우수하니까. 후착 찾기가 어려운데 이런 마필들이 지금 등짝이 별 볼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마필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경주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산교차 5경주도 꼭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경주고 맞힐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5 축으로 놓고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는 축이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언제든지 그 불변이니까 그렇게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제 8경주입니다. 예, 요 경주는 이제 대통령배 대상 경주인데 요거는 오늘 하이라이트 UCC 메인 승부처예요. 메인 승부처.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편성 자체도 서울 마필과 부산 마필이 공동으로 출전을 하는데 서울보다는 부산 쪽이 조금 우위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산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마필을 노려야 될까?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요 원래 서울 부산 마필들이 짬뽕된 대상 경주는 거의 다 맞춰드렸어요. 배당이 나오도 안 맞든. 그러니까 이 부산 말들의 능력 분석에 있어서는 강타가 최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 번도 제대로 맞춰보지 못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자신을 하고 틀릴 때 틀리더라도 분명한 이유를 갖고 틀릴 것이고요. 무조건 거의 맞힐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라이트 UCC 메인 승부처 일요제 8경주에서 강타가 왜 분석의 최고봉이냐, 왜 전문가 최고의 분석가냐, 이런 걸 한번 여기서 한번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8경주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 대통령배 대상 경주 한번 멋진 단통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예요. 그러니까 일요제 8경주가 서울 UCC 메인 승부처면 부산교차 6경주가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다. 그러니까 이 경주도 무조건 맞힐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고 여기서는 특히 강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마필이 능력이 가장 우수한 거 아닌데 이게 편성상의 강축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축이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8경주는 중배당 정도가 가능한 UCC 메인 승부처라면 부산교차 6경주는 배당도 중배당이지만 요거는 그야말로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승부처라는 점. 이 두 개 경주에 UCC 메인 승부처를 붙여가지고 일요제 8경주와 부산교차 6경주에서 멋진 한번 승기를 굳혀보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제 8경주, 부산교차 6경주 여기서 승부를 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은 일요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일요제 9경주.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요제 9경주 역시도 능력상으로는 다들 고만고만한데 어느 마필을 가장 세게 읽어줄 것이냐, 요것부터 한번 차곡차곡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신흥여장입니다. 신흥여장.
사이즈상으로는 그렇게 센 말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는 굉장히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이 중거리 쪽에 올라가면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신흥여장은 피리 배팅골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2번 캐나코라는 마필인데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2번 캐나코. 그러니까 2번 캐나코 같은 마필은 실질적으로 배당의 가능성, 걸음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의 가능성. 요 정도로만 읽어줄 수 있는 받치기 마건이죠. 2번 캐나코는. 다음은 이제 멋진 그녀가 나오는데 요건 안 될 것 같아요. 멋진 그녀. 4번 멋진 그녀는 요 편성에선 힘들어 보여요. 선행을 가기도 그렇고 또 선행을 가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좀 일상권 진입이 힘들다고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3번 프로모니와 2번 캐나코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서 멋진 그녀를 봐주기엔 좀 어렵다. 뺐던 거에서 좀 자릅니다. 5번 특급 이벤트. 이 마필도 실질적으로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2번 캐나코하고 5번 특급 이벤트는 이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팅골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 이제 7번 바다돌풍이란 마필입니다. 이 편성에서 충마를 잡는다면 얘를 잡아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 능력상에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마 단계에서 한번 능력거래가 소폭 하강하고 능력거래가 소폭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말은 능력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바다돌풍이 바로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교시에 7번 바다돌풍은 배팅의 축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마필은 안 되고요. 7번, 1번이 단통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을 축으로 놓고 2번, 5번을 가져가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제 9경주는 이 3마리만 갖고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는 경주.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경주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이제 밥을 안 먹고, 바로 이제 분석을 끝내고 와서 경마를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일요 경마 때 되니까 배가 고프네요. 배가 고파 아주 힘이 쪽 빠져버리네. 그래도 뭐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0경주입니다. 여기는 강축이 있어요. 근데 이 강축이 이게 이제 오늘 일요 경마에 거의 준메인 UCC 메인 준메인 승부처인데 준메인 UCC 승부처인데 이 경주는 강축이 있어요. 일요제 10경주를 추천 경주를 하면 강축이 있기 때문에 후착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적중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적중 확률 높다. 그러니까 무조건 적중을 위해서 잡아놓은 승부처다. 그러니까 일요제 10경주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강타는 무조건 맞춥니다. 무조건 맞히니까 무조건 맞히는지 못 맞히는지 한번 와보십시오. 강타가 맞히는지 못 맞히는지. 저는 일단 무조건 맞힐 수 있는 경주라고 일요제 10경주를 선정한 거니까 일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는 일요제 10경주로서 무조건 맞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1경주입니다. 제가 예전에 3월달에 올 3월에요. 이 배틀빙고 댄징셀리의 배틀빙고 354.1배를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서 고배당을 맞춰드렸습니다. 승부처에서. 근데 이 편성은 일요제 11경주는 은근히 배당이 나오는 경주가 아닙니다.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인데 문제는 이 편성에서 능력마가 인기마가 아니야. 인기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 능력마가 복병마 내지는 비인기마로 팔리는 경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경주인데 제가 단통으로 때리는 건 강축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복병마를 놓고서 단통으로 때리니까 당연히 이거는 중배당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마지막 승부처는 중배당 단통 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통으로 때리는 마필이 강축은 있는데 복병마 1두를 강축으로 때리는 경주인데 이 강축이 누구겠어요? 힌트를 드린다면 뭐 10번 우승복 같은 마필이 되지 않겠어요? 이 편성에서. 그러니까 이런 힌트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후차 꼬랑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단통이에요. 일요제 11경주 멋진 단통으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1경주는 일요경마는 의외로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의 방송을 들으시면서 해더라도 의외로 조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자, 이런 각오를 갖고 한번 멋지게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실전 경마 현장 속보 시간에서 더욱더 멋있는 적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멋지게 이기고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